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는 상품 관리라는 메뉴로 가보시면 상품 등록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품 등록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필수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입력해야만 넘어가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항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도움말이에요. 예를 들어 카테고리에 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를 때 요 물음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도움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말이 나오는 영역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메뉴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숨겨집니다. 요 복사 등록의 경우는 내가 이전에 상품을 등록한 게 있다면 그 등록한 상품을 복사해 가지고 뭐 상세 설명이나 대표 이미지만 살짝 바꿔서 넣을 때 활용을 하시는 거고, 현재는 새로 뭐를 만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복사 등록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누를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제 상품을 올리다 보면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한 상품들 있죠.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물 세트인데 소, 중, 대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자를 하나 올리고 중자를 또 똑같은 형식으로 또 올리는데 가격만 다르고 뭐 특별히 다른 게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다 올릴 필요 없이 복사 등록을 통해서 복사해서 틀린 부분만 바꿔서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복사 등록의 기능이에요. 자, 이제 카테고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카테고리가 지금 121페이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카테고리 항목에서는 카테고리 명을 검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카테고리 명을 내가 직접 찾아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썰을 풀어보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있어야 검색이 돼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색해서 입력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책에서는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을 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카테고리명 입력에다가 책에서는 그냥 콩 적어라 라고 돼 있긴 해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내가 다른 상품을 소싱해서 올릴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실 수 있으므로 가볍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위쪽에 새 탭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주세요.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정콩, 검은콩 뭐 이런 것을 쳐볼까요? 자, 검정콩이든 검은콩이든 서리태든 이렇게 쳐보시면은 쇼핑이라는 탭이 있죠. 이 쇼핑이라는 탭을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올려져 있는, 미리 올려둔 상품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상품들이 올려져 있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콩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소싱한 어떤 상품을 먼저 쇼핑 탭에다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앞쪽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다른 카테고리에 넣게 되면은 이 검은 콩으로는 아예 앞에 뜨지를 않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검색을 해서 그게 어떤 카테고리가 먼저 이렇게 떠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우리 아까 요거 잠깐 닫을게요. 복잡해 보이니까.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카테고리 명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카테고리명 입력을 클릭하시고 지금은 콩 적어볼까요? 콩. 그러면 여러 가지 콩들이 나오는데 아까 어디로 가요? 식품, 농산물, 잡곡, 혼합곡, 콩이었죠. 이렇게 넣어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어떤 팝업이 떴는데요. 원산지 정보 필수 카테고리이며
입력 정보가 실제랑 다르면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떴네요. 요거는 확인. 그리고 친환경 인증 필수 카테고리입니다. 떠요.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 콩이면 인증 정보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긴데요. 어차피 우리가 그냥 실습으로 하는 콩이고 친환경 인증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는 따로 넣진 않을 거예요. 일단 확인. 자, 일단 카테고리까지 설정해 보았는데요. 질문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볼게요. 상품명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실 건데요. 여기 물음표 잠깐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니까 상품명에 대한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처음 이제 등록하는 걸 연습 중인 거니까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 등록하는 게 목표예요. 자, 상품명에는 해당 상품의 브랜드, 모델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 적혀 있냐면 특수문자 이런 거는 사용이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특수문자를 쓸 수 있는 특수문자가 있긴 해요. 뭐 대괄호라든지 괄호라든지 이런 특수문자들이 가능은 한데 그런 특수문자를 가급적이면 적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적어도 되긴 한데 광고를 할 때 특수문자가 들어간 거는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경우도 방법은 있어요. 그때 이제 광고용으로 쓰는 어떤 뭐랄까요, 글자 제목을 따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광고를 할 수는 있어서 아예 안 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수문자는 좀 가급적이면 안 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상품명은 중복된 단어,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할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유명 상품의 유사 문구를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땡땡 스타일, 땡땡풍, 땡땡 ST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는 제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제재 예시를 보자면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하시는 경우 제재 대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검색 최적화 가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SEO에 대한 가이드나 알고리즘에 대한 가이드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백팩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각각의 이런 어떤 쇼핑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SEO 가이드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 되실 땐 한 번씩 봐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도움을 일단 닫고 우린 상품명을 한번 이름 줘볼게요. 자, 여기 펼쳐서 보시면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적을 거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에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자,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주셨는데요. 상품명을 적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검색을 할 때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검정콩 찾아봤었으니까 이걸 예를 들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검정콩이라고 고객이 찾았을 때 이렇게 검정콩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무조건 검정콩을 찾을 때 검정콩만 찾느냐? 아니요. 검정콩을 찾는 사람도 있고 서리태를 찾는 사람도 있고 볶아진 거를 원하는 사람은 볶은 검정콩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키워드가 이렇게 제목에 들어가도록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검정콩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은 콩, 검정콩 이렇게 콩콩 반복되는 건 2번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 반복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는데 키워드가 반복되는 건 2번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게 좀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가시면서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각각의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쇼핑 연관에 보시면은 검정콩 찾은 사람들이 많이 찾은 그런 연관 검색어들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 검정콩을 쓸 때 여기서 좀 쓸만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섞어서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리태 2kg, 뭐 또는 서리태 내가 1kg다 그럼 서리태 1kg, 국산 서리태, 뭐
그래서 진짜 콩을 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콩을 갖다가 붙여야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요 검정콩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들은요. 검색 엔진이 이미 검색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순위를 매겨서 앞쪽에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광고 붙은 것들은 그냥 광고를 태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 위쪽에 여기 보면 광고 다음에 여기 광고 안 붙었죠. 얘는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는 쇼핑 검색 엔진이 좋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쪽에 띄워준 거예요. 보시면 리뷰랑 구매 건수도 굉장히 높기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이라든지 이렇게 앞쪽에 뜬 애들의 이름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서 내가 키워드를 뽑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이름을 되게 잘 짓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복사 붙여넣긴 좀 그렇겠지만 이 이름의 뭐 앞뒤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 이름과 좀 비슷하게 지어주시면은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진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이렇게 적었지만 나중에 생각하실 때는 이런 1, 2, 3, 2, 4위까지를 한번 잘 조합하셔서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방법일 거다라는 거죠. 자, 판매가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122페이지 3번이 되겠네요. 판매가 항목에는 판매하고 싶은 판매가를 입력한 후 하단의 여러 설정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책에서 판매가는 10만원을 줬는데 얼마로 파실래요? 마음에 드는 가격 적으세요. 저는 팔리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원을 적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판매가를 일단 대략적으로 적었고요. 이 밑에 할인이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할인의 I자 모양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구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설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라고 해서 정액과 정률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검정콩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핵곡 국산 요거를 한번 제가 눌러서 보면은 얘가 25,9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콩의 경우는 얘네가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얘네도 그냥 그대로 금액을 올렸네요. 오늘따라 협조를 안 해주네. 어쩔 수 없죠. 일단 여기가 지금 금액이 있는데 여기 찍 긋고 할인가 해가지고 적혀 있는 것들을 간혹 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따라 그런 걸 좀 찾기가 좀 힘든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16,000원인데 12,900원에 파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경우는 만약 이 상품이 정말 좀 좋은 상품이라 했을 때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할 때 조금 더 이 부분이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가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할인가를 설정하게 되면 제가 그냥 여기 뭘 이름을 눌러봤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다른 할인가가 설정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그래도 얘는 할인을 해서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인식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할인가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를 꼭 설정. 네. SEO 기준에 네네. 어떤 로직에 좀 이렇게 활용했을 때 좀 더 점수 받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가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옵션을 나중에 설정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옵션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옵션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판매가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매길 때 만약에 뭐 선물 세트 소, 중, 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50%가 넘어가는 가격대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판매가랑 할인가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50%가 넘어가는 그런 가격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뭐 꼭 할인을 해야만 뭐 좋게 점수를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할인가를 꼭 설정을 해야 SEO에서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그래도 100만 원짜리를 한 99만 원에 사는구나 라고 고객이 일단 인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품을 사러 갔을 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과 110만 원인데 찍 긋고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품이 솔직히 조금 더 좋아 보여요? 110만 원짜리가 원래 좀 더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같은 가격이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게 일단 사람 심리이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좀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노렸을 때 그런 판매가를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꼭 설정해야만 SEO가 뭐 적용이 돼서 더 좋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판매가는 제가 100만 원을 설정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할인가를 설정을 해서 PC랑 모바일 전체 할인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1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99만 원에 할인해서 가격을 팔겠다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요런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설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판매가만 설정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판매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옥션이나 G마켓의 경우는 판매 전시 기간이 90일까지던가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이제 연장해서 등록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려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부가세는 지금 우리가 콩을 팔죠. 이 콩은 면세 상품이므로 면세 상품을 눌러주세요. 일반적인 잡화들은 대다수가 과세 상품이고요. 농축수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걔네들은 면세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부가세 면세 상품으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 한 번씩 했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고 재고 수량부터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 재고는 이제 내가 원하는 재고,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적으시면 돼요. 책에서는 한 개로 적어 놓기는 했는데 내가 재고가 만약에 옵션으로 나눠져 있다면 옵션의 재고 수량을 설정하는 대로 재고 수량이 변동되게 됩니다. 자, 옵션의 물음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옵션은 등록 상품의 사이즈나 색상 등의 구매의 상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 등록 수정 페이지 내에 옵션 기능이 없다면 좌측 하단에 있는 노출 설정이라는 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도 하네요. 자, 옵션에는 선택형과 직접 입력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을 보통은 많이 쓰게 되는데 판매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옵션 리스트 중에서 구매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색상, 아까 사이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옵션 리스트를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어 뭐 흰색, 까만색, 뭐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내가 정해서 고객이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선택형이라 보시면 돼요. 선택형 중에는 단독형과 조합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은 조합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단독형은 저도 거의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독형은 추가 옵션가와 재고 수량이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옵션을 설정을 할 때 색상만 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단독형이 되는 거고요. 조합형의 경우는 옵션별로 옵션가가 다르거나 재고 수량이 다른 경우가 조합형이 되는데 두 개 헷갈리면 조합형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직접 입력형은 거의 쓰실 일은 없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토퍼를 제작을 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왜 꽃을 판매하실 때 보면은 메시지 카드를 넣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카드에 적을 내용 같은 거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을 파는데 레이저로 이름을 각인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각인을 받을 문구를 고객한테 적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일단은 직접 입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 시 구매자가 선택사항을 직접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간판을 제작하는 경우는 그 간판의 이름을 우리가 고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니셜 같은 거 기재할 때 그런 거는 직접 입력형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형은 사실 우리가 거의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쓸 그런 업종들이 있죠. 간혹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뭐 토퍼 또는 뭐 레터링 풍선 뭐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저 각인을 받는 어떤 서비스 이런 거는 아마 직접 입력형을 활용을 하시게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선택형을 쓰시게 될 거다라는 거고 단품을 팔 때는 옵션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옵션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이 펼쳐져서 나옵니다. 자, 선택형을 설정하겠다라고 설정함을 누르고 옵션 입력 방식은 직접 입력하기로 고를게요. 그리고 옵션 구성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냥 조합형으로 고르시면 돼요. 옵션명 개수는 1개, 2개, 3개까지 있는데요. 1개, 2개, 3개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사이즈, 하나는 색상,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이 옵션명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렬 순서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고를 수가 있고 옵션 입력에 옵션명을 설정하면 여기 이제 옵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옵션명에다가 검정콩은 사실 딱히 옵션 줄 게 없긴 한데 그죠?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종류라고 넣고요. 옵션 값에다가 500g, 1kg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을게요. 그래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가가 500g은 그대로 하고 1kg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을 더 받겠다. 그리고 재고는 얘가 뭐 10개가 있고 뭐 1kg짜리가 뭐 2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여기에 설정한 재고가 10개, 20개, 즉 30개잖아요. 그게 여기 재고 수량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옵션가를 설정할 때는 영원 옵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영원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서 설정한 판매가 있죠. 아까 100만원에서 만원 뺀 99만원이 제 판매가인데 그 판매가에 그대로인 옵션.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천은 5천원에 판다가 아니라 아까 여기 99만원이 할인가잖아요. 요 99만원 플러스 5천원이니까 99만 5천원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옆에 관리 코드는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상품에 대해서 관리 코드를 따로 엑셀로 좀 기재해서 정리해 두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관리 코드를 입력해 놓으시면 관리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네, 저기 네. 옵션 옆으로 나오잖아요. 네? 옵션 옆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아니, 지금 500g 네. 1kg 이렇게 있잖아요. 아, 네네. 저는 가로로 된 건 어떻게 돼요? 가로로 된 거는 여기 쉼표를 안 하셨겠죠? 옵션 값을 적을 때 여기 옵션명의 종류 그리고 옵션 값에서 제가 500g하고 쉼표하고 1kg 이렇게 적었어요. 쉼표를 하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해야 이게 따로따로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상품 이미지예요. 자, 상품 이미지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한번 눌러서 볼게요. 자, 상품 등록 시 이미지 권장 사이즈 및 확장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도 적혀 있지만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픽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 이미지의 사이즈는 1000에 1000으로 설정하는 걸로 할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추가 이미지도
9개를 채워서 넣어주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물론 올릴 때 대표 이미지만 딱 올리고 상세 페이지를 올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SEO 상으로 보면은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해서 올리기 좋으려면 뭔가 정보가 많은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 이미지에도 가급적이면은 이미지들을 좀 채워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검정콩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광고한 것들 하나, 둘, 세 개 빼고, 여기 아침 농산 잡곡이라는 이 지금 판매자가 올리고 있는 요 콩을 한번 제가 들여다 볼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떠 있는 이거 보이세요? 요 그림이 바로 대표 이미지예요. 아까 1000에 1000픽셀을 넣어야 된다는 대표 이미지. 요거요. 여기가 요거예요. 그리고 얘를 제가 눌러서 들어갔을 때 요 밑에 쫘르륵 보이세요? 요거. 얘가 추가 이미지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넣은 거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각수학한 뭐 서리태 속청에서 적혀 있는 얘네들 있죠? 요게 상세 페이지예요. 자, 만약에 요 밑에 거도 볼게요. 리얼밀이라는 회사에서 올린 건데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대표 이미지예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요 밑에 이렇게 떠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가 추가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 뭐 진짜 복근 서리태 해가지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상세 페이지예요. 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저녁반에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과정 스마트 스토어를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제가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원래 만들어 제출하는 평가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과정 중에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만들질 않았던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먹은 게 대표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를 그때 돼서 물어보시면 와. 근데 그분들이요. 안 올렸느냐 못 올렸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쇼핑몰의 상품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명칭조차를 모르고 계시면서 그냥 올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제가 짚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긴 좀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뭐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그쵸?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의 권장 크기가 1000에 1000이거든요. 이 크기로 넣은 경우는 저렇게 확대 기능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사이즈로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 900에 900이라든지 좀 더 크게 넣는다든지 그건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이미지 확대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네. 저희가 사진기로 찍으면은 보통 네. 이런 거는 찍으면 그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죠. 예, 네. 캔버스에서 다시 그 사이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안 뜨잖아요. 그죠? 얘는 900에 900이든 어쨌든 1000에 1000이 아닌 사이즈로 넣은 경우에요. 그러면 안 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대표 이미지 저희 넣을 거고요. 일단 클릭해서 넣어보죠. 클릭. 그러면 내 사진 불러오기라는 게 떠요. 여기서 내 사진과 사진 보관함이 있는데 저희 내 사진을 씁니다. 내 사진은 뭐냐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고요. 사진 보관함은 여기 이 스마트 스토어 안에 사진 보관함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을 클릭할게요. 지금 저희 보고 있는 건 122페이지의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이제 문서에다가 받았었나요? 저번에 쓱싹 스마트 스토어 받은 거 있었죠? 여기 안에 있는 지금 그림은 건강 6번 같죠? 건강 6번을 선택하시고 열기.
그러면 대표 이미지에 건강 6번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죠? 안 들어가는데. 자, 여기 추가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내 사진을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할 건데 123페이지 5번에 보니까 예제를 건강 5번, 7번, 8번 이렇게를 넣네요. 저도 그렇게 낼게요. 건강 5번, 컨트롤 누르면서 7번, 8번 하고 열기. 5번, 6번, 7번. 네, 물론 5, 6, 7, 8 다 넣으셔도 돼요. 하나씩 넣어야 되나요?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하시면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사진이 그럼 이렇게 3개가 넣어졌는데 최대는 9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 걸려요, 시간. 자, 그리고 동영상입니다. 예제선 동영상은 없어요. 근데 이 동영상도 한번 구경할 거라서 물음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도움말도 이렇게 되지? 네, 떴네요. 자, 최대 등록 가능한 파일 크기 및 시간은 15분 정도이나 이미지 영역의 동영상은요, 최대 1분 내외로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는 경우는 추가 이미지 맨 끝에 움직이는 움짤로 바뀌어서 동영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다 동영상을 넣었을 때 상세 페이지 제일 앞에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그냥 구경하실 수 있도록 예제에서는 동영상을 넣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동영상을 넣어 볼게요. 자,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내 동영상 가져오기를 눌러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아직도 안 올라가는데.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자, 그러면 동영상은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으시고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는 안 적혀 있기도 하고 매번 넣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내 동영상 가져오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일단 검정콩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 예제에 있는 여행 비디오 이걸 그냥 검정콩 찍은 사진 영상이다 라고 가정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겠죠?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내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썸네일 이미지들이 밑에 이렇게 떠요.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대표로 해놓고 싶은, 그러니까 앞에 띄우고 싶은 썸네일 이미지를 하나 고르고요. 완료를 하시면 이게 이제 동영상이 뜨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나중에 추가 이미지 맨 끝에 이 동영상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상세 설명 제일 앞에 동영상이 하나 돌아가게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일단은 집어넣어 보았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는 여기 상세 설명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26분이니까 자, 이제 상세 설명 차례인데요. 상세 설명의 물음표를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를 눌러보니까 상품의 종류, 기능, 이미지 등이 자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상세 설명은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HTML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다룬다 라고 하셨을 때는 직접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HTML 작성은 어느 때 하느냐? 여러 가지 몰드를 다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나서 이제 옥션 G마켓을 하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그냥 다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40개 몰을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올리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고도 하나 상품을 다 올리기 힘들겠죠. 그럴 땐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합관리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지어드민이라든지 사방넷과 같은 이런 사이트들에다가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보통 이제 HTML로 그 링크가 넘어가서 작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직접 작성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장 사이즈는요, 가로는 860픽셀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860으로 제작을 하는데 네이버 이외의 외부 링크를 넣는 경우는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기다가 내가 상품을 올리고 우리 몰에 넘어와서 사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그걸 가만히 둘까요? 그죠? 그래서 다른데 링크를 연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건 상관없는데 같은 네이버잖아요. 그럼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에서 누르면 뭐 옥션 창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뭐 옥션까지도 뭐 괜찮으려나? 일단 그거보다는 쇼핑몰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으로 채팅하기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네이버 관련 링크로 연결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렇게 가능한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 카카오 단톡방 뭐 이런 거로 연계되는 거거든요. 네?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카카오 단톡방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요? 네. 그건 문제 없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카카오 단톡방으로 넘어가기 이런 거 안 돼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떴어요.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블로그 할 때 에디터 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설명을 먼저 하고 이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건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사진을 불러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선택하고 열기 하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요거는 동영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동영상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상품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면 그냥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인용구는 중간에 꾸밈, 추임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들 때 인용구를 써요. 소제목을 넣거나 프레임으로 꾸미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선은 중간중간에 선으로 구분하고 싶으실 때 쓰시는 거고요. 장소는 아마 거의 쓰실 일이 없으실 거라 넘어갈게요. 링크 같은 경우는 URL을 넣어서 링크를 연결할 때 쓰시는 거예요. 간단한 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또 실제 에디터에선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지울 거라서. 자, 요 HTML 같은 경우는 HTML로 변환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쓸 일은 거의 없으므로 생략할게요.
자, 여기는 글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나 책, TV를 가져다가 넣긴 하는데 보통 여기서의 글감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보통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글감에서 쇼핑해서 내 상품을 쳐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일 컴퓨터 상점을 쳐보면 이렇게 뭐 한일 컴퓨터에서 파는 여러 가지가 또 뜨겠죠. 예를 들어서 푸드쟁이 이렇게 쳐보면 푸드쟁이에서 파는 것들이 이렇게 뜨겠죠. 요런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링크를 걸 때 그런 때 요 글감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라이브러리는 사진을 넣은 것을 보관하는 공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애완과 관련된 템플릿이 필요하다면 얘를 딱 누르면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져다가 내가 조금씩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놓기는 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스토어에서 글을 다른 걸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사진도 선택해서 이 사진을 딴 사진으로 교체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포토샵을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이버에서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아까 템플릿 얘기가 나왔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아니면 내가 이걸 구조를 잘 만들었다면 이거를 내 템플릿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여기서 상품들만 바꿔서 그렇게 올리게도 해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옷가게 같은 경우는 또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옷가게가 있어요. 이런 옷들을 올리는데 여기서 올리는 이 옷이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커멘트, 컬러, 사이즈 해서 이렇게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커멘트, 컬러,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번 비슷하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똑같이 이렇게 적기가 사실 쉽진 않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하나를 열심히 잘 만들어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내가 템플릿을 불러다가 여기 있는 요 설명들만 바꾸고 여기 제품 사진만 바꿔서 넣으면은 그래도 좀 짜임새 있게 상세 페이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하실 땐 여기 있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요거를 지금 잠깐 나갈 건데요. 선생님, 네, 템플릿 해가지고 저장하는 건 어때요? 저장하는 거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디자인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템플릿에서 현재글 추가 해놓으면 여기 추가가 되고 나중에 이걸 눌러서 입히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전 버릴게요. 그래서 매번 쓰는 내용들이 좀 보면은 구조가 비슷비슷하다 라고 할 때는 저렇게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이게 전혀 필요가 없어서 지우고, 자, 저희는 이제 책대로 슬슬 넘어가 볼까 하는데 124페이지 8번을 보시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스마트 에디터에 가운데 보시면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는 공간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엔터. 글이 작으니까 좀 크게 늘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블록 지정하시고 크기를 크게 주시면 돼요. 얘가 진하게 해요. 요거 누르면 글씨가 좀 더 진해집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적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을 다스리고 요게 지금 인용구예요. 그래서 인용구에서 따옴표 형식을 고른 다음에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글씨만 적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보이죠? 인용구는 이런 목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이 밑에를 클릭하시면 또 커서가 생기죠? 여기다가는 그림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진을 눌러서 그림을 넣을 건데요. 내 사진에서 건강 7번 넣을까요? 요거 넣고 열기. 그럼 건강 7번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이 또 들어가겠죠? 사진은 여기 끝까지 요 녹색 바가 가면은 아마 뜰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사진을 네. 이때도 인용구를 썼네요. 지금 125페이지 2번에 보니까 검정코행 효능 있죠? 요거 해볼게요. 인용구의 버티컬 라인, 그 다음 여기다 검정콩의 효능.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정렬 방식을 왼쪽으로 맞춰놓고 할게요. 1. 일반 콩과 비교하여 염소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더 많다. 4배나 많다. 성인병 예방과 의 효과가 있다. 적고 엔터 치면 5번이 생길 거거든요. 또 한 번 엔터 치면 사라져요. 자, 글씨를 다 적으신 분은 이 밑에다가 사진을 배치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사진을 누르고 내 사진. 그 다음 2장의 사진을 고를게요. 지금 건강 5번, 6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고르고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2개 사진이 같이 가져와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2장의 사진이 들어갔다면 아래쪽 사진을 끌어서 위에 옆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녹색 바가 생기죠? 이때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2장의 사진을 같이 배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얘는 포스팅 문서 너비에 맞춰서 올리는 거고 얘는 문서 너비보다 트여서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본인 취향일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로 설정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사진 밑에다가 커서를 찍은 다음에 인용구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라인을 클릭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여기다가 검정콩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1점 한 칸 띄고 계속 적을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또 사진을 넣을 거니까 사진 누르시고 내 사진. 그 다음에 건강 예를 들어 9번 선택해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9번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양을 다 잘 만들었다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플릿에다가 글을 추가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서 검정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누니콩이라든지 다른 걸로 조금 바꿔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혹시 아까 얘기 드린 거 좀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글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템플릿 저장이 돼 있죠. 나중에 이거 불러다가 입혀놓고 써도 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 등록 누를게요. 그러면 아마 화면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올 테고 여기 위에는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0.4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품 주요 정보 간단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상품 정보 제공고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상품 정보 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고시거든요. 그래서 원산지나 제조일과 같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도록 의무 부과한 규정인데요. 일단 필수 입력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어차피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저희는 여기 지금 설정 여부는 설정한 상품군은 농축수산물에 해당이 되죠. 그럼 식품의 농축수산물을 골라주시고요.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건 적으시면 되겠지만 꽤 적을 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체크,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체크할게요. 그러면 얘네가 다 상품 상세 참조가 쭉 적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만 고쳐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고치고 싶은 것만 고치시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다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제품하자 5배송에 대한 철학 처리에 대한 정보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만약 이것도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다면 상세 참조로 바꾸셔도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까지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고 배송에 대해 넘어갈게요. 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글을 쓰면요. 얘가 이 상세 페이지 자체, 상세 설명 자체가 스마트 에디터로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 자체는 검색 엔진이고 검색 로봇으로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세 설명에 키워드가 더 있는 것들을 당연히 조금 더 체크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도 하나의 점수 채점 중에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다른 부분들을 더 채우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고민 그냥 해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는 형식으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뭘 성격에 따라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몰들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주로 글을 적어가지고 올리시는 몰이 있고 어떤 몰들은 그렇게 하면 안 이쁘긴 해요. 조금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그 위탁몰들 같은 경우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기가 좀 힘드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그냥 위탁몰에서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를 그냥 잘라다 넣으신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고민하셔서 그냥 띄워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제 차차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송으로 넘어갈게요.
자, 배송의 옆에 화살표 눌러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게 오늘 출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탁을 받은 업체랑 계약을 맺을 때 오늘 몇 시까지 주문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오늘 출발이 조금 더 경쟁은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쿠팡이 로켓 배송이 그만큼 쿠팡을 띄운 이유조차도 그 이유 자체도 원래 우리가 상품을 주문하면 받을 게 한 2, 3일 후 또는 더 막 길게 이렇게 돼서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출발하는 상품을 되게 선호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오늘 바로 보낼 수가 있죠. 또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몰 사장님하고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바로 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출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마도 경쟁에선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업체 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고요. 다만 추천 사항일 뿐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배송 여부부터 보죠. 배송이라는 건 택배냐, 소포냐, 등기냐, 직접 배송이냐 이렇게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송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비스를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쿠폰이라든지 실제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배송 없음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에서 무엇을 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검정콩 같은 경우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배송으로 맞춰야겠죠. 자,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와 직접 배송이 있는데요. 직접 배송의 경우는 아무래도 배송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한다라는 부분에 증빙을 한다든지 저쪽에서 수락 확인을 하는 절차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택배 소포 등기로 배송을 하시겠죠. 방문 수령이 가능한 경우나 퀵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체크를 하시지만 아닌 경우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택배사예요. 택배사는 이제 내가 거래한 택배사를 고르시면 될 텐데요. 초반에는 내가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디로 보내야 될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우체국 택배 정도나 아니면 여기 편의점 택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편의점 택배로 골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길 우체국 택배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체국 택배로만 배송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냥 뭐 편한 택배사를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과 오늘 출발이 있는데 보통은 아마 일반 배송일 거고요. 오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품의 경우는 당연히 오늘 출발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출발의 경우 기준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2시 이전에 결제 시 오늘 출발 이런 식이라면 12시까지 결제하지 않은 거는 내일 출발해서 가는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기준 출발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오늘 출발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지금은 우린 일반 배송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직접 내가 제작을 하는 경우는 아마 주문하기 후 제작을 누르겠죠. 예를 들어 뭐 토퍼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경우 발송 예정일을 적어서 그렇게 해서 예정일 정도를 남겨놓게 됩니다. 지금 검은콩은 주문하기 후 제작하는 건 아니라 일반 배송으로 놓을게요. 자, 이제 묶음 배송인데요. 묶음 배송의 경우는 다른 상품과 동시 구매를 했을 때 배송비를 묶어서 구매자에게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묶음 배송이라는 건 내 스토어에 찾아온 사람들이 상품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콩 하나 사고 예를 들어 검정깨도 사고 예를 들어 찹쌀도 사겠다 해서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배송비는 그게 묶어서 결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묶음 배송이라 보면 되는데 위탁몰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은 예를 들어 A몰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 상품은 B몰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 상품은 C몰에서 보내는 거면 묶음 배송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묶음 배송 불가 개별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묶음 배송이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면 가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내한테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보내게 되는 거다. 그럼 불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막 가능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품별 배송비입니다. 상품별 배송비라는 거는요, 결제 상품 금액이 아니라 판매자가 설정한 상품의 판매가를 기준해서 상품이 배송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유료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료 배송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얼마 이상 결제 시 무료 배송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즘 뭐 USB 같은 경우 한 개당 얼마씩 배송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수량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는 그 구간마다 배송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구간별로 배송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무료 배송을 더 선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짜 보셔서 내가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배송비를 어떻게 설정하실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어차피 단가가 높으니까 무료로 해서 배송을 올리도록 할게요. 무료 배송이라는 거는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금액의 배송비를 태워서 올린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무료 배송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제주 도서상간 배송비와 지역별 차등 배송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무료 배송인 경우가 아니라 유료 배송인 경우에 이제 기본 배송비랑 제주 상간 도서비 배송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무료라고 한다면 그런 건 뭐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무료일 때요. 네. 제주 도서 상간 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차등 배송을 걸겠죠. 여기는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잖아요. 아,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넣으면 돼요? 네, 그쵸. 그래서 제주 도서상관 제외 해가지고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써주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별도 설치비가 있는 상품의 경우는 별도 설치비 있음으로 설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 도어락 같은 걸 파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도어락을 사가지고 그냥 본인이 다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어컨이 차라리 낫겠구나, 그죠? 아니면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이제 설치비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있음일 테고, 검정콩은 당연히 없음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자, 출고지 반품 교환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소가 적혀 있을 거예요.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서 출고지나 반품 주소지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출고지 반품 교환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주소를 저는 활용을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 다른 주소를 추가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는 이 반품 배송지를요, 당연히 이제 위탁을 하시는 분의 경우셨는데요. 매번 출고지랑 반품 배송지를 그 위탁 업체의 그 주소로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두 개를 올려야 말이죠. 여러 개를 올린다 그러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안 바꿔요. 근데 내가 만약 바꿔서 올리고자 한다면 그런 때는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설명 다시 한 번만. 어떤 거를요? 방금 하신. 출고지랑 반품 교환지는 보통 안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경우에 따라 내가 반품을 나한테 오는 게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 반품 교환지를 그 위탁몰의 주소들로 다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매국에서 그 주소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찾아서 바꾸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우리 몰의 주소지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이게 또 걱정이 되실 거예요. 위탁몰의 경우는 그럼 반품 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반품 오면은 반품을 우리한테 전화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품 교환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때 그 고객센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톡톡 상담 고객센터가 있잖아요. 그 고객센터에다가 우리가 위탁몰이기 때문에 나한테 반품이 오면 안 되므로 자동 수거지 시 예외 처리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고객센터에서 요청을 이제 수락해 주게 되면은 고객들이 그냥 자동 반품을 누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럼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반품지를 물어보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반품지에 반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걸어 주실 수는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반품하고 싶으면은 직접 저기 주소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걸어줄 수가 있다는 그걸 거죠. 설정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고객센터에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톡톡 상담으로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를 원한다고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건만 올리는 물건 하나에 한 개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한 번만. 네, 한 번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모를 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품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외 처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세 페이지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상품이 다른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좀 넣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걸 넣고 그다음 고객센터에다 신청을 하시면 승인을 내주실 거예요. 위탁모를 하시는 경우는 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안 그러면 상품이 나한테 반품이 들어올 거니까. 물론 반품이 매번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상품들이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경우 이제 반품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그냥 반품 버튼을 눌러가지고 반품을 하게 되면은 그 반품지 주소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몰이죠. 그럼 우리 집으로 반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시 그 반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비용도 들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위탁모를 주로 하실 분들은 그 문구를 좀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넣어 주시고요. 그러고 그거를 문구 넣은 걸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도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해서 아까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처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만약에요. 네. 그 CS로 해가지고 저기 뭐지 반품은 네. 그 반품은 저기 그 뭐지 제조사 쪽 아니면은 저희 이제 농장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네. 그 제품 취소한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네, 어쨌든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반품 교환지를 일일이 바꾸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만약 위탁몰 하시는 분들은 자동 지시 아까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라고 있어요. 그거를 문구 적어가지고 여기 위탁 그 고객센터 톡톡 있죠. 여기 알림 여기요. 여기 톡톡 상담 여기다가 얘기해 주시면은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럼 반품 교환까지는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제 AS 특이사항입니다. AS 특이사항의 AS 전화번호는 당연히 AS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010-0000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적었죠. 원래는 제대로 적으셔야 돼요. 자, AS 안내 응대 가능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응대 가능 시간으로 적었는데 간단하게 AS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자 특이사항은 따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간단하게 AS 특이사항 적어주시고 그러고 추가 상품에 대해 또 소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추가 상품입니다. 자, 추가 상품은 어떤 거냐면 기본 상품을 등록하면서 세트로 함께 구매하기 좋을 만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게 추가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검정콩을 살 때 뭐 추가로 뭐 상품을 더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추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옵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옵션은 상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상품은 이 검정콩을 사야지만 살 수 있는 상품, 이런 게 추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서 여기는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자, 구매 혜택 조건입니다.
설정을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구매 혜택 조건에서는 최소 구매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따로 적을 일이 없으신데요. 예를 들어 해외 구매 상품 같은 걸 파시는 분들은 보통 뭐 예를 들어 6개 이상 구매 시에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최소 구매 수량을 걸면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걸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최대 구매 수량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몰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마진이 별로 안 남는데 그래도 인기 있게 상품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상품을 사러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품만 잔뜩 사가면 안 되니까 1회 구매 시 최대 뭐 예를 들어 1개까지 살 수 있게 한다든지 1인 구매 시 최대 1개까지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상품, 미끼 상품인 경우에. 자, 그리고 복수 구매 할인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몇 개 이상 구매 시에 얼마를 할인하겠다라고 한다면 복수 구매 할인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설정 안 하시면 돼요. 자, 포인트는요.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추가로 더 주겠다 해요. 자, 예를 들어 상품 구매 시 지급은 그래서 저는 별로 누르진 않는데 상품 리뷰 작성 시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리뷰를 작성했을 때 내 돈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상품 리뷰 작성 시에 뭐 포토 동영상 리뷰는 뭐 150원을 더 주겠다라든지 뭔가 어떤 리뷰 작성 시에 돈을 줄 금액을 설정을 해서 적어준다면 이 리뷰를 올려서 금액을 받을 목적으로 리뷰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게 리뷰 작성을 한 시점에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가 좋으냐면 리뷰를 작성하려면 구매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 확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루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리뷰를 작성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50원, 뭐 200원 내가 적당하다 싶은 정도의 포인트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 99만원짜리를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99만원짜리 결제했을 때 수수료 빠지면서 이 리뷰 금액까지 뭐 나중에 이제 정산될 때 빠져서 나한테 정산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림받기 동의 고객 리뷰 설정. 이거는 알림받기를 동의한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에 리뷰를 작성할 때 포인트를 주면은 여기 이제 그 포인트 리뷰를 얼마씩 더 추가해서 작성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알림을 내가 좀 많이 받고자 할 때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포토 동영상 리뷰 정도로 해뒀고요. 텍스트 리뷰도 내가 돈을 주겠다 하면은 뭐 약간의 금액을 설정을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적당하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무이자 할부는 내가 되는 경우는 설정하겠죠. 일단 보통은 설정 안 함으로 해두시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사은품이 있는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사은품란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사은품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서 어떤 사은품이 지급이 되는지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생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벤트. 이벤트 문구는 검색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정하실 건 없고요. 구매 혜택 조건에서는 저는 포인트는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에다가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검색 설정 볼게요. 자, 일단은 요 검색에서 이렇게 태그들이 떠 있어요. 이게 이제 SEO라는 건데 이 검색에서 태그는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정보 공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거나, 그리고 검색하는 그 로봇이 이제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거 검색해서 순위를 매길 때 측정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고르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태그 직접 입력을 해서 10개까지 태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 태그들은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를 적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되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하면 태그 사전에 모두 등록되어 있으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연달아 눌러야 되는데? 여기다 적으면 돼요. 서리태 하고, 만약 서리태 콩 요거면 이렇게 누르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10개 눌러야 돼.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으니까 10개보다 덜 넣어도 되지만 보통은 10개 다 채워서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상품과 관련된 태그들을 넣는 거죠. 자,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거는 SNS 소셜 서비스에 공유했을 때 검색 최적화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요. 기본값은 이 페이지 타이틀에는 상품명이 들어가고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우리 스토어의 소개글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 스토어의 소개글이 보면요, 이거란 말이에요. 광진구 제1의 IT 전문 업체. 그럼 검정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만약에 공유했을 때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에 관련된 걸 적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이게 이제 들어가겠죠. 페이지 타이틀에는 어차피 상품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서 넣을게요. 그럼 그렇게 넣으면 여기는 어디에 표시되는 거예요? 특별히 표시가 돼서 검색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한테 만약에 우리가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표시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SNS에 카드뷰 링크를 만약 연결해서 넣는다라고 할 때 이 위쪽에 페이지 타이틀이 들어가고 이 밑에가 메타 디스크립션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 위치에 들어가는 거가 메타 디스크립션이고, 만약에 우리가 SNS에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검색 엔진이 막 이제 검색을 할 때,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 스토어에 이제 순위를 막 올려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쇼핑몰에다가 순서 맞출 때, 그때 마찬가지로 읽어드려지는 부분들이긴 해서 그냥 간단하게 상품에 대해서 적어줄 수 있으시면 그런 걸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자 코드는요, 편의상 적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이 어디서 나갔다라는 거를 좀 적어놓고 싶을 때 판매자 코드를 쓰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매자 상품 코드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검색을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매몰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검정콩이 어디 도매몰에서 사왔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A몰은 뭐 A123으로, B몰은 뭐 B123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코드를 정해놨다면 그 코드를 적혀지게끔 해놓으면은 내가 주문할 때 아 이거 A몰에서 사온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지 검색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상태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노출 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당연히 노출할 거고요. 네이버에 쇼핑에도 당연히 노출을 할 거죠. 보통 서비스 반영 시간은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검색 로봇이 검색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시 중으로 둘 거고, 네, 나머지 설정할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볼게요. 아까 브랜드랑 제조사는 아까 입력을 안 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 확인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저걸 굳이 채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몰 이름을 그냥 적어서 채워 놓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몰에 뜬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이미지들, 추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동영상 넣은 것도 이렇게 보이네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넣었던 상품 정보예요. 그래서 신상품이고 국산이고 뭐 무게는 몇 킬로고 수확시기 언제 수확했다. 그리고 AS 응대 가능 시간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지는 거 보이시죠?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제가 넣었던 팝업 창들이라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서부터 아마 보일 건데 동영상을 넣으신 분은 여기 이렇게 상품 페이지 제일 앞에 보여져요.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이제 글 적은 거죠. 요거는 제가 다른 상품도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렇고 밑에 보시면 관련 태그가 아까 전에 적으셨던 해시태그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아까 전에 보셨던 제공 고시인데요. 상품 상세 참조를 적은 경우는 다 이렇게 상품 상세 참조가 적힙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적고 싶은 것들은 고쳐주신다면 그 내용으로 고쳐져서 나오겠죠. 아까 AS 전화번호. 그리고 상품 리뷰 보시면 제가 아까 텍스트 리뷰랑 동영상 리뷰를 설정을 안 했어요. 동영상 리뷰만 아마 설정하고 텍스트 리뷰 10원 줬을 거예요. 동영상 리뷰는 150원 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텍스트 리뷰가 50원이 알아서 붙어요. 동영상 리뷰도 알아서 붙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는 포인트는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그대로 둬도 되지만 내가 조금 더 추가해서 금액을 올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 설명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올려보셨고요. 성공해서 올려지셨나요? 혹시 잘 안 올려지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